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양만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에서 골칫덩이로 소문난 건달이었는데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데다 성격도 제멋대로여서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만 욕할 뿐 길에서 만석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모른 척하며 피해 다니고는 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게 양가가 아들을 아주 잘못 키웠어. 어쩌다 저런 건달이 되었는지. 만석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만석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 흉을 보고는 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석이 갓난 아기였을 무렵 어머니가 병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뜨자 만석의 아버지는 이웃 마을의 과부와 재혼을 하였는데 이 과부가 어린 만석을 몹시 미워하여 만석의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면 만석을 구박하고 방관하며 키워 만석은 커갈수록 성격이 삐뚤어지더니 밖으로 나돌며 사고를 치는 골칫덩이로 성장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만석의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다 혼내도 보고 별의 별수를 다 써보았지만 삐뚤어진 아들의 성정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 녀석아, 내 나이에 남들은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너는 어찌 세상을 사려고 밤낮으로 사고만 치고 다니느냐? 아니,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한테 신경 썼다고 그러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 제발 제 일에는 신경 끄시라고요. 뭐라고 그게 아비한테 할 말이냐? 만석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보았지만 그럴수록 만석은 집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제멋대로 행동할 뿐 나이를 먹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런 만석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달래라는 이름에 같은 마을에서 사는 어여쁜 처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로 만석이 동네의 골칫덩이로 자란 반면 달래는 성인이 되자 외모가 아름다워지며 성품 또한 어질고 현명해서 마을 총각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만석이야 그렇다 쳐도 달래 또한 만석에게 남몰래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둘만의 시간을 갖고는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달래에게 들어오는 청혼이 늘어나니 만석은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달래야, 나를 믿고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내가 돈이 모이는 대로 아저씨를 찾아뵙고 정식으로 너와 혼인하겠다고 말씀드릴 테니. 뭐 돈을 모은다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방으로 쏘다니다. 사고나 치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랑 혼인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너랑 나는 혼인은커녕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지나 않으면 다행일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떡하긴 뭘 어떻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혼인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릴 테니 알아서 잘하라고. 평소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행동하던 만석도 달래 앞에만 가면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쩔쩔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장면을 이웃에 사는 장씨라는 이가 보고 달래의 아버지에게 일러바쳐 달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온갖 욕을 먹고 자신의 방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소식을 들은 만석은 며칠을 애태우다 달래의 집 앞에 가보았지만 차마 집 안까지 들어서지 못하고 애만 태우며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달래의 아버지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자신의 집 앞에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만석을 보고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썩을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얼쩡거리느냐? 아저씨, 아니 아버님 그간 강령하셨어요. 강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썩거지거라.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집 앞에 얼씬거렸다간 그날 너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성치 못할 테니까. 달래의 아버지가 대노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집안에서 상황을 엿보던 달래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애걸했습니다. 아버지, 만석이가 소문처럼 막대먹은 사내는 아니니까 저희 둘이 혼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님 달래와 혼인만 허락해 주시면 세 사람이 될 테니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달래의 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고 만석에게 찬물을 뿌리며 쫓아내버렸습니다. 달래의 집에서 험한 꼴을 당한 만석은 어깨가 축 처져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망나니처럼만 살지 않았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자신을 자책해 보았지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달래와 혼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뜻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두 사람의 혼례 문제가 풀리게 되었는데
달래가 만석과 혼인시켜주지 않으면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다 인사불성이 되는 지경에까지 빠지자 달래의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딸이 아니고 왼수야, 왼수. 딸의 고집에 달래의 아버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는데 축하해 주려는 사람보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달래는 우리 마을에서도 1등 신부감인데 저런 날건달 같은 놈한테 시집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게요. 만석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달래를 꼬드겼는지 달래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네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온갖 험담을 쏟아냈지만 만석과 달래는 서로를 보며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달래가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청인지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그것이 저희가 살 집을 한 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집을 사달라는 얘기냐? 내 집을 구해주시면 제가 남편의 안 좋은 버릇을 고쳐보도록 해볼게요. 내가 만석이 버릇을 고친다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새 사람으로 바꿔놓을게요. 시아버지는 어려서 한 동네에서 살아온 달래의 야무지고 현명한 성품을 잘 알고 있어 며느리의 뜻대로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마을 외곽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한 채 구해주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집이 생긴 그날 저녁 잠들기 전 달래가 만석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랑, 각시 왜 부르는가? 나랑 혼인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한 약속 알고 있지? 알고 있고 말고. 그래서 내가 시전에는 얼씬도 안 하고 왈자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딱 끊었지 않았는가? 그래, 기특하네 우리 신랑.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버님 밭일도 나가지 말고 김선달님한테 가서 바둑이랑 장기를 배우셔. 뭐? 나보고 일하지 말고 바둑이랑 장기를 배우라고. 응, 내가 아버님이랑 김선달님한테는 다 얘기해놨으니깐 바둑이랑 장기를 열심히 배우셔.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신랑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셔요. 이런 참. 만석이 아내의 말에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을 접어두고 김선달에게 바둑과 장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달래가 도맡았는데 달래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게 옷 찢고 바느질하는 법을 배워 그 재주가 매우 뛰어나 근방의 부자들과 양반들에게서 일감이 몰려들어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석도 달래와의 약속대로 하루 종일 김선달에게 바둑과 장기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어려워하다 시간이 지나자 그 재미에 빠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둑과 장기를 두다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혼인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 밤 만석이 달래에게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각시 내가 요새 몸이 들썩들썩하는 것이 그 바둑이랑 장기는 그만하고 일을 좀 해야겠네. 일을 한다고. 응, 내가 이만큼 튼튼한 몸을 가지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바둑이랑 장기만 두니까 좀 있으셔 죽겠구먼. 그래요. 그럼 신랑 그렇게 몸이 쓰고 싶으면 내일부터는 장씨 아저씨한테 가서 사냥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아저씨한테 활 쏘는 법이랑 무예를 배워보셔. 뭐 장씨 아저씨한테 사냥이랑 무예를 배우라고. 달래가 말한 장씨는 제주도에서 제일 가는 사냥꾼이었는데 젊었을 적 군에서 군관까지 지낸 인물로 활솜씨와 무예가 매우 뛰어나 제주도에서는 그를 이길 만한 자가 없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은 장씨를 따라다니며 사냥을 도와주고 틈틈이 활쏘기와 무예를 배웠는데 평소 자신의 몸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던 만석도 장씨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내와의 약속대로 매일 장씨에게 활쏘기와 무예를 배우고 시간 나는 틈틈이 바둑과 장기까지 익히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만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를 멀리서 보면 피해가던 마을 사람들이 길에서 만석을 만나면 환한 얼굴로 아는 체 하였습니다. 만석이 오늘도 산에 올라가는가? 네 아저씨 오늘은 날이 좋아 좀 높은 곳까지 가보려고 일찍 나가는 길이네요. 아이고 부지런하구만. 항상 산길 조심하고 잘 다녀오게. 네 들어가셔요. 마을 사람들은 성실하게 변한 만석을 칭찬하며 그보다 달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망나니 같던 만석이 혼이 난 뒤 달래 덕에 세 사람이 됐다고 달래야말로 제주에서 제일 가는 신부라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곳곳에 방이 붙어 보니 육지에서 큰 산적이 나타나 그 세력이 너무 크고 사나워 관군까지도 당해내지 못하자 산적들을 잡을 토벌군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나운 도적되길래 관군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도둑들 수가 많은데다 그 두목이란 자가 힘이 천하장사래. 관군 수장이 두목에게 얻어터지니까 그 밑에 수하들이 말해 뭐해 그냥 다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린 거지. 육지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 조정에서는 뭐하고 있고. 뭐 전부 겁을 먹고 안 나서려고 그러니까 조정에서 도둑대만 잡으면 큰 벼슬이랑 재물을 준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대. 여러 사람이 모여 큰 소리를 떠도는 와중에 만석도 있었는데 그가 한참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침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까지 집에 와 있어 만석이 그날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육지로가 토벌군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몇 해 동안 제주를 좀 익혔어도 관군도 어쩌지 못하는 도둑들을 잡겠다고 괜히 나서다 몸이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 맞네 사위. 괜히 알량한 벼슬 한 자리 준다는 말에 혹하지 말고 도적대를 잡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말게.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이 열을 내며 반대하자 만석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던 달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아버지, 전 이 사람이 산적들을 잡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가? 소문도 못 들었느냐. 그 도적대의 관군도 못 당하고 도망치는 마당에 만석이가 나섰다 몸이라도 다쳐서 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아버님. 관군이라고 해봐야 뒷골목 왈자들보다 못하고 이 사람이 힘 한 번 쓰면 도둑들 서너 명은 거뜬히 쓰러뜨릴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 몸 하나 도망치는 건 일도 아니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서방님 자기는 도적들을 상대할 자신 있어? 그럼 아버지 장인어른, 제가 사내로 태어나 여태껏 뜻있는 일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 나라님이 주는 상도 받고 벼슬까지 타보겠습니다. 허참! 두 내외가 자신 있게 나오자 만석의 아버지와 장인 역시 더는 말리지 못하고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바닷가 선착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토벌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잽싸게 도망쳐야 돼. 알겠소. 내 걱정 말고 나 없는 동안 밤에 문단속 잘하고 주무쇼. 응, 내 걱정은 말고. 며칠 전 자신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떨어져 서로를 못 본다는 생각에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장정들을 태운 배가 떠나자 남은 달래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다 놓고 만석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몇 개월 후 한양에서는 전국 8도에서 모인 장정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만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만석은 활 쏘기는 물론 무예의 실력까지 다른 장정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뛰어나 관군의 훈련대장도 만석에게는 힘과 무예의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으로 급한 전갈이 올라와서 보자 산적대가 지방관아에 들이닥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관아에 있던 곡식과 재물들을 모두 훔쳐갔다는 소식에 조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산적들을 잡을 군대를 보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려는 이가 없어 조정의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해졌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은퇴한 늙은 장수를 총대장으로 세우고 훈련을 받는 장정들 중 한 사람을 뽑아 토벌군을 이끌 실질적인 대장으로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훈련을 받는 장정들에게도 퍼졌는데 큰 벼슬과 상을 바라고 토벌군에 들어온 이들이었지만 정작 장군 다음가는 직을 내린다고 하니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좋다고 해도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지. 그럼 제일 앞장서 나섰다간 산적 두목이라는 자 눈에 띄게 될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자가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데 누가 나서서 그런 위험한 자리를 맡겠어? 그럼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림도 없지. 장정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장군직을 맡은 늙은 노장군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잡담은 그만하고 모두 모여보게. 그의 부름에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늙은 노장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미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테니 긴 말은 하지 않겠다.
누가 나를 도와 토벌대를 이끌 대장이 되겠는가? 노장군의 말에 장정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릴 뿐 누구 한 명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정들 사이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리에 모여있던 모든 장정들의 눈길이 그에게 향하였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을 보고 노장군은 이미 이곳으로 오기 전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만석이 얼마나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만석이라고 했던가? 네, 맞습니다. 장군. 그래, 오늘부터 자네를 토벌대 대장 겸 내 부장으로 삼겠네. 자네의 임무가 막중하니 성심을 다해 토벌대를 이끌어주게. 내 장군 성심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만석이 자신들의 대장이 되자 장병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평소 만석의 비범한 무예 실력과 담력을 잘 알고 있어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토벌대가 출전하는 제일 앞에서 노 장군과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만석이 늠름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무도 모르는 깡촌에서 태어나 군을 이끄는 대장 벼슬까지 올랐으니 더 뭘 바라겠는가? 반드시 산적들을 잡아 고향으로 떳떳이 돌아가겠다. 만석이 속으로 다부진 결심을 하는 것과 다르게 뒤를 따르던 군졸들은 하나같이 겁먹고 기죽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찢어지게 가난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토벌군에 지원했지만 막상 산적들을 잡으러 나가자 두려움에 빠져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토벌군이 며칠에 걸쳐 행군의 산적들이 출몰한다는 곳에 이르자 진을 치고 하룻밤 야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장군과 만석이 군막에 모여 무엇인가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노 장군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복의 만석. 내 장군. 내 자네와 단둘이 있어 말하네만 실은 내 몸이 매우 좋지 않군. 며칠 동안 말을 타고 왔더니 아무래도 지병이 도진 모양이야. 장군만이 편찮으시면 제가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네. 그럴 것까진 없고 무리해서 그런 것이니 차차 나아질 것이네. 그것보다 내일 아무래도 내가 출전하기 힘들 것 같으니 나 대신 자네가 군을 통솔해주게. 네, 제가요. 그래, 자네라면 능히 잘해낼 수 있을 게야. 노장군의 말에 만석이 잠시 고민하다 다부진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내 장군 맡겨만 주신다면 신명을 바쳐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주 듬직하구만. 내 자네만 믿겠네. 군막을 벗어난 만석이 노장군의 속셈은 모른 채 자신이 토벌군을 이끈다는 책임감에 그날 저녁 결연한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과 군졸들은 단단히 무장한 채 산적들이 출몰하는 산에 올랐습니다. 수백이나 되는 토벌군이 반나절가량 산을 뒤지며 다녔지만 산적 그림자 하나 보지 못하자 그들은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며 늦은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우리를 보고 겁을 먹었나 보네.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산적이고 뭐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돌아갔으면 좋겠구먼. 군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습이다! 산적들이 쳐들어왔다! 군졸들이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주랭랑을 치자 누군가 바람같이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진을 펼쳐라. 만석이 주변을 살피다 급박한 상황을 알아채고 달려와 선두에서 용맹하게 산적들을 맞아 싸웠습니다. 특이하게 만석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나와 산적들을 물리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군졸들이 용기를 얻어 산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들은 거하고 틀리잖아. 오합지졸들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렇게 틀리단 말인가. 모두 후퇴한다. 관군들의 반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자 산적들이 당황하며 후퇴했습니다. 대장 산적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앞장선다. 부상자는 뒤로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나를 따라라. 만석의 활약에 산적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자 군졸들은 사기가 올라 산적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허나 산에서만 활동하던 산적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군졸들이 가쁜 숨을 내쉬며 힘들어할 즈음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산적들이 그들을 기다리다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당하는 공격에 군졸들은 놀라고 겁을 먹으며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혼났으면 이제 그만 올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내가 자비를 베풀어 모두 돌려 보내주었다만 오늘은 한 놈도 못 돌아간다.
얘들아 사정 봐주지 말고 모두 묵사발을 내버려라. 산적들과 관군들이 뒤엉켜 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만석이 앞장서 산적들을 물리치자 관군들이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전멸할 수 있다. 장기에서도 왕을 잡으면 판이 끝나니 졸개들은 제쳐두고 저 두목놈부터 잡아야 되겠어. 만석이 산적들을 뿌리치고 산적 두목이 서 있는 곳에 올라 사람 키만한 몽둥이로 산적 두목을 가리키며 소리를 쳤습니다. 애꿎은 부하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너와 내가 승부를 내보자. 어라 너는 뭐하는 애송이길래 이리 날뛰는 것이냐. 내가 바로 너를 잡으러 온 토벌대의 대장이다. 만석이 큰 소리를 치며 산적 두목에게 달려들자 두 사람 사이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만석과 산적 두목 모두 힘이 천하장사인데다 무술 실력 역시 매우 뛰어나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주변에 있던 산적과 관군들이 모두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대장이 이기길 간절히 빌었는데 점차 산적 두목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만석이 두목의 빈틈을 발견하고 몽둥이로 그의 옆구리를 후려갈겼습니다. 산적 두목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관군들이 고함을 지르며 좋아했고 산적들은 하늘같이 믿었던 자신들의 두목이 쓰러지자 절망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만석이 쓰러진 산적 두목에게 몽둥이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졸개들에게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시켜라. 산적 두목이 눈을 부릅뜨고 만석을 노려봤지만 만석에게 맞은 부위의 뼈들이 모두 부러져 어찌하지 못하고 만석의 말대로 자신의 수하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게 하였습니다. 산적들을 잡아 꿀린 관군들은 기쁨에 차 고함을 질렀고 살아 돌아가기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산적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공을 세운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벌군이 수많은 산적들을 잡아 한양으로 올라가자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공을 세운 만석과 장정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헌데 즐거워하는 그들의 뒤에서 조정의 대신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쑥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졸들과 만석에게 어떤 상을 주고 벼슬을 내릴지 고민하다 그에게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판관이라는 벼슬을 내려 제주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날 만석이 임금으로부터 판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상으로 받고 제주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쯤 만석의 집에서는 달래가 신랑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는데 얼마 후 관군들에게 산적들이 모두 소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잡기 힘들다는 산적들을 어찌 잡았는지 대단하구만. 그러게 그건 그렇고 이번에 산적들을 잡는데 공을 세운 대장이라는 자가 우리 제주의 판관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구만. 그 대장이라는 자가 산적 두목을 쓰러뜨려서 산적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다는데. 대단하네. 산적 두목이라는 자가 엄청난 장사에 사나워서 장군들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산적 두목을 잡았다니 대단한 인물이겠구만.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새로 오는 판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무렵 제주의 포구에서 만석이 관복을 걸치고 늠름한 모습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역시 고향이 좋구나. 만석은 무엇보다도 달래가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말을 타고 달려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쯤 만석의 집에서는 달래가 집안일을 하며 속으로 자신의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집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각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놀라 달래가 맨발로 뛰쳐나가 보자 거기에 관복을 입은 만석이 환한 얼굴로 웃음을 띠며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왜 이제야 왔어? 두 사람은 기쁨에 차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떨어지지 않았고 만석이 공을 세우고 벼슬을 얻어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석아.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아버지와 장인어른에 온 가족까지 찾아와 그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하다 장에 내가 이리 큰일을 해낼 줄이야. 사위 고생했네.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대견하구만 대견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달래의 공입니다. 달래가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벼슬은커녕 아직도 건달로 허송세월하며 지냈을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내가 이 녀석을 이리 만들어 주었구나. 별 말씀을요 아버님. 서방님이 힘든 시기를 잘 참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날 마을에서는 만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성대한 마을 잔치가 열렸고
만석은 이후로 판관 벼슬을 성실히 하며 마을 사람들을 잘 살피고 달래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